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번 시간 선생님이 정해둔 조별로 다들 잘 앉았나요? 혹시 수업 도우미한테 포스트잇 못 받은 친구 있나요? 태블릿도 다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 수업 들을 준비 다 된 것 같으니까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수업 주제는 하이문화예요. 혹시 하이문화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 있나요? 아직 없는 것 같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차차 알아가 볼 테니까 같이 다들 잘 집중해 주세요. 오늘 수업 순서는요. 먼저 선생님이 하이문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지금 각자 앉아있는 조별대로 하이문화에 대한 관련 포스터 만들기 활동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발표자가 각자 나와서 포스터를 소개하는 시간 가져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같이 함께 복습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다 같이 학습목표 읽어볼까요? 네, 다들 잘 읽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두 가지 학습목표 잘 이룰 수 있도록 선생님이 오늘 열심히 수업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수업에 대해서 복습을 해야겠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문화를 이해할 때 여러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관점은 총체론적 관점이다. OX.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 민경이가 잘 말해주었어요. 오겠죠? 우리 문화 요소들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은 총체론적 관점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다른 사회의 문화를 비교하며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는 관점은 비교론적 관점이다. OX. 우리 유식이가 잘 말해주었네요. 오겠죠? 우리 선생님이 지난 수업 시간에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키워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그다음 마지막 문제. 자신의 문화만 최고라고 여기며 다른 문화를 무시하는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맞아요. 이거는 모두가 잘 말해주었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배울 내용 하이문화였죠? 우리 하이문화가 있으면 주류문화도 있겠죠? 주류문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를 주류문화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가 뭐 먹고 있는 것 같나요? 네, 밥을 먹고 있죠. 우리나라는 주식이 밥이기 때문에 이 쌀문화가 우리나라의 주류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옆에 친구는 뭐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맞아요.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있죠.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인사문화이자 주류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문화에 대해서는 영상을 간단하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인형이나 키링으로 가방을 꾸미는 이른바 백소이기가 최근에 유행인데요. 고물가 여파에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제품으로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기는 유명합니다. 성보혜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젊은층이 많은 서울 흰대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 다들 잘 보셨나요? 여러분 키링 모두 좋아하시죠? 지금 선생님 눈앞에 보이는 키링만 해도 10개가 넘는.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인 지역문화부터 알아볼게요. 지역문화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나라를 구성하는 여러 지역 사회에서 각각 나타나는 고유한 생활 양식이에요. 선생님이 지역문화 3가지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강원도부터 볼까요? 여러분 강원도 하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맞아요. 우리 민준이가 잘 얘기해 주었네요. 강원도는 태백산맥 위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땅이 척박하여서 그런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날 수 있는 감자와 옥수수가 지역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전주 한옥마을과 비빔밥이 생각나죠. 이런 것도 전라북도의 지역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산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맞아요. 해운대나 광안리가 생각나죠. 그럼 바다에서 불꽃 축제를 하는 것이 부산광역시의 지역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세대문화 한번 봐볼게요. 세대문화 정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공통의 의식을 가진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세대라고 하는데 이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세대문화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세대를 3가지로 나눠보았어요. 먼저 할머니 세대부터 볼게요. 할머니 세대 때는 TV와 라디오가 자리 잡고 있었죠. 그 다음 부모님 세대 때는요.
해외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던 시기여서 영화와 해외 파문화가 세대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청소년 세대 때는요, 쇼폼이랑 라이브 커머스가 청소년 세대의 세대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활동을 같이 해볼 건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포스트잇 있죠? 이 세 가지 세대 중에서 한 가지 골라서 해당 문화를 적어보는 활동을 한번 해봅시다. 네, 여러분 모두 다 잘 적어주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할머니 세대 때는 실물 자산에 대한 믿음이 강했죠. 맞아요. 부모님 세대 때는요, 서태지와 노래방이 유행했었어요. 그리고 청소년 세대 때는요,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키링 문화, 그리고 OTT 문화도 새롭게 생겨나게 되었죠. 다 잘 적어주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반문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반문화는요, 한 사회의 주류 문화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히피펌 아시나요? 네, 이 히피펌도 히피 문화에서 나온 건데요. 이 히피 문화는 그 당시에 베트남 전쟁이라는 폭력적인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런 자유로운 옷이랑 긴 머리를 통해서 자유로운 평화를 추구하는 문화를 말해요. 여러분 다들 잘 반문화가 무엇인지 이해하셨겠나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조별 활동 해보도록 할게요. 자신이 경험한 하위 문화는 무엇이 있는지 조별로 하부르타 활동을 해볼 거예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신이 경험한 하위 문화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조별로 조원들이 말한 것들을 다 패들렛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잘 적어주었네요. 우리 한 개씩 읽어볼까요? 한 두 개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늘이는 미라클 모닝과 같이 MZ세대가 추구하는 자기계발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해 본 적이 있다고 해요. 미라클 모닝도 하위 문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미라클 모닝도 하위 문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민재는요? 레고 수집 문화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레고 수집 문화도 하위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다들 잘 찾아주었어요. 그럼 두 번째로 하위 문화 소개 포스터 만들기 활동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친구들이 우리 어떻게 만들지 고민할까봐 틀을 한번 잡아보았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제목을 적어주고 그 주제와 관련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제와 관련된 경험 또는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말해주시면 되고요. 옆에는 주제와 관련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각자 역할 정하고 어떤 거 하위 문화 소개할지 정하고 포스터 만들어 봅시다. 우리 윤결이는 미라클 모닝이 하위 문화 중 어떤 것에 속하는지 헷갈리는구나. 미라클 모닝은 특정 세대가 추구하는 자기계발 문화니까 세대 문화라고 할 수 있겠지. 고은이는 경험에 대해서 많이 쓰고 싶구나. 그러면 틀을 조금 바꿔도 되니까 조별과 상의해서 바꿔보도록 하자. 네, 여러분 소개 포스터 다들 잘 만들어 주셨나요? 그러면 발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모두 잘 발표해 주었어요. 어떤 조는 채식 문화, 어떤 조는 미라클 모닝 문화를 발표해 주었어요. 여러분 다들 잘 하위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복습 퀴즈를 통해서 마무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강원도에서 감자 옥수수를 주식으로 먹는 것은 지역 문화의 예의다. OX. 맞아요. 우리 주희가 잘 얘기해줬는데 오겠죠? 두 번째, 세대 문화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이다. 우리 예림이가 잘 얘기해주었어요. X겠죠? 왜 X일까요? 맞아요. 지역이 아니라 세대라고 말해야겠죠. 네, 세 번째, 히피 문화처럼 당시 사회의 가치에 반대하는 행동 양식은 반문화가 될 수 있다. 우리 아까 전에 말했죠. 히피 문화는 반문화의 예시라고.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는 대중문화의 이해와 비판적 수용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대중문화가 무엇인지, 대중문화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테니까 이번 하위문화랑도 연결이 되니까 모두 복습 열심히 하도록 해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조연 선생님 좋은 수업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피드백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먼저 수업 시작할 때 포스트잇이랑 태블릿에 저장된 걸 확인하고 시작한 점이 인상 깊었고 수업 순서를 정리해줘서 수업 내용을 간략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점도 좋았습니다. 또한 판서를 활용한 점이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고 생각했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 학생들과 상호작용한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PPT에 펜으로 동그라미 밑줄 치는 거를 지우지 않고 넘어가서 화면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점이 아쉬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감사하세요. 우선은 학생들에게 설명을 할 때 질문을 먼저 하면서 개념을 설명을 해줘서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했다고 생각이 들고 하위 문화의 개념을 판서를 하고 그걸 PPT에도 계속 띄우면서 하위 문화의 개념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서 학생들이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은 약간 50분 수업에 비해서 활동이 다소 많아 보여서 약간 핵심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저한테 지도한 목표하는 거를 피드백을 받았었나요? 혹시 그 이후에 수정을 했었었나요? 그 수업 지도요. 네. 네, 제가 목표 쓰는 것까지 봐줬었나요? 네. 그래서 그거랑 지금은 똑같아요? 아니, 바뀌었죠? 네, 별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 하라고 해서 이걸 하라고 안 했을 것 같아. 이거 너무 많다고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50분 수업인데 제 생각에는 2번으로 나누면 딱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거를 하나도 이렇게 거침없이 잘했어요, 수업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많은 거 하려면 2시간 거를 한 번에 다 한 거잖아. 너무 머리가 아팠을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아무튼 잘 소화는 했어요. 그런데 10분 안에 하려면 이게 버거울 것 같아요. 하려면. 그래서 이걸 어떤 거를 자르면 그런데 10분 안에 하려면 이게 버거울 것 같아요. 하려면. 그래서 이걸 어떤 거를 자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선생님이 이게 3개를 다 가르치고 싶은 거죠. 보통의 고등학교는 이걸 다 하나요? 한 수업에? 그러니까 지금 하위 문화가 상당히 많았어. 뭐하고 뭐냐면 하위 문화 안에 뭐 세대 문화도 있었고 또 뭐 있었지? 아까 보니까 반문화, 지역 문화, 세대 문화, 반문화 이거를 한 수업에 다 하시나요? 보통 선생님들이? 다 하시죠? 고등학교는 다 해요. 네. 근데 우리 수업 시연할 때는 다 하면 좀 버거워요. 그쵸? 그래서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난 시간에 하위 문화에 대해서 배웠다 라고 치고 오늘은 이제 그것을 복습을 하고 그걸 적용하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하나하나를 배우고 하나 배우고 활동하고 하나 배우고 활동하고 하나 배우고 활동하고 나중엔 다 통합해서 포스터 만들고 너무 완벽한 수업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50분에 다 할 수 있을까는 좀 걱정되는 거지. 그래서 약간 마음을 비우고 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터 활동을 최소한 그러면 빼. 난 이걸 3개는 다 가져가고 싶어.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싶어.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포스터 만들기 활동을 빼고 다음 시간에 포스터 만들 거예요 라고 하든가 아니야 난 그것도 난 가져가고 싶어 하잖아? 그러면 하위 문화가 적용된 포스터를 찾아오세요. 요거까지만 하는 거야. 그걸 그냥 전이 높이기 활동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꼭 파지랑 전이 높이기를 꼭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지 높이기 활동은 복스 퀴즈를 통해서 잘했어. 근데 전이 높이기 활동을 차마 거기까지는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스터를 하위 문화가 적용된 포스터를 찾아오세요. 요까지만 넣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내용을 너무 스무드하게 거침없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스트잇 쓰는 거, 태블릿 준비 앞에서 상황 정리하고 그대로 다 이게 잘 적용을 했죠.
하위 문화에 대한 질문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수업 순서를 소개를 잘 시켜줘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한 것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약간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수업 순서를 소개를 시켜주고 학습 목표는 이렇게 같이 읽어보고 지나갔잖아요. 그럼 사실은 학생들 마음속에는 수업 목표가 들어가 있지 않고 오늘 무슨 활동 했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우리는 활동을 뭐 했는지는 물론 내가 항상 중요시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학습 목표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목표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걸 배울 거예요 하고 핵심 개념은 여기서 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 그리고 목표가 3개였죠. 2개였어요. 그러니까 다 하고 나서 뒤에는 포스터 만들기 그거 2개를 했나? 어떻게 목표가 뭐였지? 마지막에 목표를 아니요. 퀴즈가 아니고 맨 뒤로 가면 맨 앞이 되지 않죠? 하위 문화를 정확히 구별하는 거 좋아요. 근데 사례를 쓰는 탐색기 1개 이상 학습지 정리할 수 있다. 이게 약간 이렇게 목표가 학습지에 정리하는 거는 목표를 잘 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거 좋아요. 하위 문화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다. 좋고 이제 그것을 이해하고 사례를 스스로 탐색하기 해. 이해하고 사례를 스스로 탐색하기 해. 1개 이상 학습지에 정리할 수 있다. 이거는 잘 목표로 쓰질 않거든요. 차라리 이거를 1개 떼어놓는 게 지역 문화 따로, 세대 문화 따로, 반문화 따로 각각의 특성을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거를 하나 하고 그렇게 그냥 해서 3개를 하든지 이거는 약간 이거랑 어떻게 보면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도 3가지 유형을 이해하고 유형에 따라 사례를 스스로 탐색하게 하는 학습지에 정리할 수 있다도 결국은 구별할 수 있는 걸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빼고 이걸 지역 문화 1개, 세대 문화 1개, 반문화 1개가 각각의 특성을 기준 하위 문화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해당 사례 구별한다는 거 개념 속에 뭐가 있냐면 사례를 정확하게 찾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배울 때 개념을 학습한다라는 거는 그것의 예시와 비예시를 구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은 거를 다르게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빼고 차라리 이거를 하나씩 떼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지난 시간에 이건 배웠어 이미 배웠고 오늘은 이걸 구별하는 걸로 친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가? 그건 아니었죠. 오늘 수업 다 했잖아 이거. 그쵸? 근데 이제 약간 마음을 비운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은 그거를 구별하는 활동을 이걸 통해서 하는 거지. 유형을 구별할 수 있는 걸로 그냥 간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거는 활동을 3개를 다 했잖아.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다 그냥 통합해서 하나를 해도 되고 그쵸? 그렇게 했으면 조금 물론 소연이는 어떻게 이걸 다 했지? 정말 엑설런트해 진짜 너무 많은 거 한꺼번에 다 했어. 근데 아무튼 10분 안에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either way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밌는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하위 문화라는 거를 제가 사회를 배울 때는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개념이 있었어. 제가 아까 하위 문화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요? 이렇게 했던 게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거든요. 저 때는 그런 게 세대 문화, 반문화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네, 굉장히 재밌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PPT도 아까 좌측 상단에 하위 문화 속에는 지역, 세대, 반문화가 있다라는 거 계속 이렇게 일관적으로 보여줬던 것도 굉장히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브루타도 패들릿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유시키는 활동도 잘했고 전체 집단 공유를 통해서 또 한번 복습을 해줬던 거 그런 것도 굉장히 돋보였고요. 또 하위 문화에 대한 개념을 시각자료와 함께 잘 PPT도 잘 만들어줬더라고요. 보니까 뭐 글자가 많지 않으면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는 미니마이즈 시키고 최소한으로 시키고 이런 사진이나 굉장히 K 학생 긍휼 유해
고물가 MZS에 대해서 가방 꾸미기 여부 굉장히 핵심적인 개념을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PPT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한 번 했지만 사실 2개를 한 거야 오늘. 그쵸?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아 준비하는. 그쵸? 고생했죠? 고생했을 것 같아. 네,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네, 좋은 수업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또 지도안을 처음에 내가 교수님한테 보여드린 거랑 바꿨다, 완전 뒤집어가지고 다 바꿨다 하는 분 있어요? 다음 주에 하실 분 중에? 없어요? 그 미리 얘기하고 하세요. 이게 소연이 너무 고생했잖아 이걸 다 하느라고. 그쵸? 그러니까 그럼 그대로 가는 거죠? 다음 주에 하실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세요. 혹시 또 질문할 거 있으면 미리 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휴, 아직 안 끝났죠? 우리 은사 한 명 더 남았네?